안녕하십니까? 김정학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한 제목으로 제가 디지털을 입은 미지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실 미술관과 박물관이 디지털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야말로 이제 뭐 유물을 모아놓았다거나 아니면 디지털과 좀 관계가 먼 미술 작품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곳이 미술관이라면 디지털과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생각들, 그런 고정관념들을 한번 깨워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먼저 번역의 차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모두 미지움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금 구별해서 의미를 연결지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 백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마음 백신이 되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이 애쓰고 있는데 미술관과 박물관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참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레이 올덴버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람이 살면서 세 가지 장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1의 장소는 가정입니다. 가정. 제2의 장소는 일터 혹은 학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리는 곳을 제3의 장소로 규정하고 있죠. 제3의 장소를 굳이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The Great Good Place입니다. 아주 대단한 제3의 장소. 이 올덴버그의 말처럼 비공식적인 공공생활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는 그 실제감을 전달하는 그 기호 같은 존재가 가득하고 지적 호기심이 다양한 재미로 이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제3의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제3의 장소를 박물관이나 미술관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가지게 되면 학교, 가정, 그리고 미술관이 어우러지는 인간의 삶이 전개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난해입니다. 2019년 9월 7일에 국제박물관협의회 ICOM이라고 있습니다. 국제박물관협의회 특별총회에서는 시대가 변하는 만큼 박물관의 정의도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박물관의 정의를 개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총 125개 회원국이 있는데 그중 88개국이 투표 연기에 찬성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규정을 만들지 못하고 좀 자신이 없었던 거죠. 사회와 사회 개발에 공헌하는 공중,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비영리적인 연구적인 기관이다라는 박물관의 정의는 투표가 연기됨으로 해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정의를 세계 모든 미술관은 충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중이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변해가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정신은 변하지 않되 시대의 변화에 앞서서 적응하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종의 미술관들, 박물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사이버 미술관, 이게 IT 기술과 접합을 해서 또 다른 볼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했죠. 그래서 사이버 미술관이 생겨나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미술관의 새로운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미술관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게 미술관 변신의 최초의 고고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통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다양한 미디어와 또 그것을 받쳐주는 그 논리로 만들어진
디지털 자료를 가지고 고전적 의미의 미술관과 온라인 미술관의 그 시너지 효과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저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프랑스가 자랑하는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감상한 후에 바로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라고 그러죠. 모마. 거기에서 고호의 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을 유유히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명작 컬렉션을 탁탁탁 이렇게 만들어서 아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이버 박물관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가볍게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동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은 통칭 인간의 상상력이 현실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와 소장품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그 다양한 정보를 멀티미디어 기술을 통해서 서로 간에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술관이 바로 사이버 미술관입니다. 그냥 디지털 기술을 이렇게 이제 확 묶어버리지만 조금만 이렇게 한번 나눠본다면 멀티미디어 기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을 거고요. 또 네트워킹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디지털 기술로 소장품을 정보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보존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개하는 이런 사이버 박물관은 기존의 박물관, 리얼 뮤지엄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사이버 박물관에 좀 대칭되는 개념으로 리얼 뮤지엄의 그 변화에 정말 꼭 필요한 그리고 그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자료의 영구 보존이라는 명제 하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라는 그 개방형 박물관, 개방형 미술관의 구상이 동시에 가능한 그런 미술관의 미래에 대해서 숙제를 던져준 것이 바로 사이버 미술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지만은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인터넷 박물관, 인터넷 미술관, 디지털 미술관, 그리고 이 미술관, 온라인 미술관, 하이퍼 미술관, 웹 미술관, 가상 미술관. 이 말은 모두 비슷한 기능을 하는 사이버 미술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미술관은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수장고라는 말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물을 이렇게 다 모아놓는 큰 수장고들이 박물관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의 존재를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IT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수장고에 가둬놓죠. 이 디지털 수장고는 유물을 무한정으로 보관할 수 있고요. 굳이 전시회를 열지 않아도 이용자들이 관람할 수 있고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는 아날로그 데이터와는 달리 손실 없이 무한정으로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수명과 관계없이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근데 사이버 박물관도 지금 뭐 놀라운 발견은 아니지만 이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잖아요. 사이버 박물관 1세대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아카이브와 홍보 기능으로 사실 한정돼 있었어요. 그냥 웹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좀 꺼내보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것 합니다 해서 SNS를 통해서 나르면서 그렇게 이제 사이버 박물관이 잉태를 했고 그 기대감은 우리에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또 만족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2세대는 상호 소통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인터랙처한 그런 그 미술관의 기능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3세대는 박물관이 갖추고 있는 그 큰 벽, 그 벽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하는 벽이었고 여러 가지 장애로 작용했던 그런 벽이었습니다. 그런 벽을 넘어서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3의 벽까지 뚫고 제4의 벽을 넘어서 우리 대중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냥 와서 전시를 보고 가는 수동적 관람객이 아닙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그들만의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고, 우리하고 물론 교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이라는 장소에서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능동적 학습자로 변해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제3의 장소를 찾아보려고 하는 열망이 미술관에서 꽃을 피우는 그런 시대죠. 박물관과 미술관 굉장히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진화의 과정으로서 저는 고고학과 고현학이라는 학문을 한번 대비시켜 봅니다. 이때까지 미술관과 박물관은 고고학의 전유물이다, 또는 사학의 전유물이다, 예술사학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고학이라는 것은 archaeology 아닙니까? archaeology. 고현학이라는 것은 영어로 modern knowledge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과 고현학의 학문적 정의를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힘드시다면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발굴을 하면서 그 빗살무늬 토기를 하나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 빗살무늬 토기를 발굴해서 박물관에 이게 전시관 안에 넣어놓고 같이 볼 수 있고 기원전 몇 년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은 이런 그 형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디자이너가 와서 보고, 야, 저 무늬라든가 저 선이 너무 예술적이다, 저걸로 가지고 자기를 구워서 실생활에 한번 응용해보고 아주 이쁜 그릇을 가지게 되는 현대인이, 그것은 고현학적인 입장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그 과정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미술관이라는 것은, 그리고 박물관과 함께 네 가지 단계로 변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eyes on 미술관입니다. 눈으로 보는 데만 충실한 미술관이었죠. 그냥 전시되어 있는 것 눈으로만 보고 가는. 그런데 두 번째는 요즘 각급 학교에서 체험학습 활동 같은 걸 많이 하면서 박물관과 미술관이 핸즈온 뮤지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핸즈온은 손으로 만진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미술 작품을 만져도 보고, 물론 뭐 이렇게 레플리카겠지만 만져도 보고 조립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빛을 쏘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핸즈온 박물관이 지금으로서는 대세입니다. 미술관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인드 온 뮤지엄입니다. 서로 교통하고 교신하고 그 사물과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현재와 대비시켜서 서로 이해하게 만드는 미술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마인드 온 미술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인드 온 미술관으로 막 치닫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는 미술관은 필드 온 미술관, 필드 온 박물관입니다. 이제 소통하는 게 아니라 그 소통의 결과로 가지고 내가 변하는, 느끼는 미술관으로 변신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좀 요약하자면은 눈으로만 보다가 만지다가 서로 소통하다가 나중에 강하게 임팩트를 받는 그런 미술관으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든가 상호작용성이 서로 강화된 거 물론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로봇 기술 이런 것의 발전으로 미술관 3.0 시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느새 세상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럽니다.
조금 말을 이제 풀어 해볼게요.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모바일 환경과 SNS 활동이 익숙하고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인스타그램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남에게 이렇게 SNS 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이라는 뜻의 신조어를 일컫는 말이죠. 인스타그래머블 전시가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이고, 그럴수록 사이버 박물관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사이버 미술관 마찬가지겠죠. 다시 말해서 사이버 미술관을 통해서 수많은 미술관들이 사물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역사와 문화의 감동을 간직하기 위해서 이용자가 익혀야 될 IT 기술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매우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우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T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 책임감, 정의감이 정장되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기술은 디지털이되 감동은 아날로그로 지켜가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CD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MP3가 나오고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뭡니까?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가서 비닐 그 LP판을 틀면서 아주 그 옛날 그야말로 뉴 앤드 레트로 해서 뉴트로 시대를 즐기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거리를 어느 정도 지키면서 오늘 모니터 앞에서 세계의 예술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알뜰하고 아주 경이로운 사이버 미술관과 박물관을 손쉽게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얘기들을 조금 사진을 좀 모았습니다. 위의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전시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입니다. 네이버 운영자인 그 NHN하고 제휴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대표적인 그 버추얼 뮤지엄, 사이버 뮤지엄입니다. 위에 들어가면 국립중앙박물관의 다양한 유물을 아주 고해상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국립현대미술관인데 뮤지엄 뷰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뮤지엄 뷰 서비스. 그러니까 미술관을 소상히 다니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시도한 지는 꽤나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정말 실감 영상까지 할 수 있고 미디어룸을 제대로 갖춰놔가지고 아주 정말 볼만한 전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웹사이트에서 먼저 만나보시고 현장을 한번 찾아가서 정말 사이버 미술관의 변화가 이렇구나라고 몸으로 한번 실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사진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술 전공하시고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구글 아트 프로젝트입니다. artsandculture.google.com입니다. 들어가기도 쉽고요. 엄청난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예술을 디지털로 연결시키겠다는 야심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이 구글 아트 프로젝트는 전 세계 주요 미술관의 작품을 실제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더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현재 그 유명 미술관이 46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작품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보가 네트워킹이 걸려서 아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한 카테고리를 정해서 마이 갤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갤러리에 원하는 작품을 저장하면
서로 공유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처음 시작할 때 모나리자를 보고 그 다음에 모마에 가서 고흐의 그림을 감상한다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어도비 디지털 미디어 박물관입니다. 어도비는 컴퓨터 쓰시는 분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PDF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 PDF 기술을 개발한 것이 어도비 아닙니까? 어도비가 IT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많은 부분들을 진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도비사가 만든 디지털 뮤지엄입니다. 오디오, 비주얼 그리고 오디오와 비주얼이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그 플래시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 플래시로 실현되는 디지털 가상 현실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가, 제품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게임 전문가, 아트 디렉터, 영화 감독 뭐 이런 분들이 일체 원팀을 이루어 가지고 새로운 차원의 미디어 세계를 선보이는 곳이 바로 어도비 디지털 미디어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 이 미술관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팩트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미술관은 어떻게 사이버화 될 수 있겠다에 대한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혹시 들어가서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쿤스트 매트릭스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웹 쿤스트 매트릭스.com인데요. 독일 예술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사이버 미술관입니다. 24개의 갤러리가 저기 들어 있습니다. 24개의 갤러리의 전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예술을 전공한 그 2명의 큐레이터가 총망라해서 그 2명의 큐레이터가 제안하는 그 동선으로 따라가면서 작품을 감상합니다. 그게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독일 예술 전공이 아니신 분들이더라도 보통 사람도 굉장히 그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아주 좋은 웹사이트입니다. 사이버 미술관에 상당히 고전적인 타이틀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봐도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이버 미술관입니다. 이 사이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 타이틀이 발렌티노 가라바니 뮤지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벌의 드레스와 100회 정도의 패션쇼가 들어있는 그 아주 디자이너의 거장이 있죠. 발렌티노 가라바니의 그 사이버 미술관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 평면 작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조각 작업 이런 분들도 물론 흥미가 있겠지만 조금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훌륭한 미술관이 있을까 하는 그 임팩트를 주는 그런 미술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가 그 가라바니가 했던 그 스케치하고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 500점이 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술가의 인생도 둘러볼 수 있으며 그 사람이 낳은 자식 같은 작품들 정말 애정이 넘치는 작품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상 공간은 단순하게 인터넷 사이트로 예술을 만난다라는 것 이상의 저희들한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미술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이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보시니까 바로 떠오르는 작가가 누구입니까? 반 고흐입니다. 반 고흐 전시회를 매핑 프로젝션이라는 기법으로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술 30초간 짧게 봤는데요. 이게 미국 앵커리지 미술관에서 열려 있던 전시입니다. 반 고흐 얼라이버라고 고흐의 작품이
그 작품이 별다른 기술 없이 정말 인간의 감정을 잘 연결해서 좋은 음악을 배경으로 깔고 벽면에서 보여주는, 지금 우리가 뭐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클린트 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바로 이 작품이었죠. 이 작품은 호주에 있는 회사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미술을 이렇게 뭐 달리 얘기하면 작품을 저렇게 퍼뜨려 놓고 어떤 연관성으로 저 작품을 연결을 했으며 미술을 디지털에 실은 것인지, 디지털로 미술을 재창조한 건지 고민하게 만드는 작업이 바로 이런 작업 아니겠습니까? 갤러리인지 극장인지, 그리고 음악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고민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미술관에서 작품을 매개로 또 하나의 재미를 주는 작업입니다. 이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아주 그 IT를 이용한 신기함을 보여줌으로써 작품 감상에 좀 더 접근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갤러리 침입이라는 작품인데요. 한번 보시죠. 아주 조그마한 그 갤러리입니다. 그 갤러리에는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고 약간 명의 관람객들이 와서 오프닝 파티를 겸한 어떤 이벤트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벽에 비춰지는 것은 매핑 프로젝션입니다. 지금 보는 건 다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두 개 내지 세 개의 프로젝터로 가지고 스토리텔링한 애니메이션을 벽에 비추는 겁니다. 이 갤러리에 와서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제작사는 이런 시리즈로 가지고 벌써 여러 미술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날아가는 비행기 속에는, 경비행기 속에는 사람 조종사가 타고 있죠. 그리고 그게 사라지는가 싶다가 다시 멍키 앞에 나타나서 이 둘의 뭐랄까요, 그 재미있는 광경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이렇게 스피드 마크까지 보여지고, 정말 실감 영상도 이런 실감 영상, 그리고 어떤 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실감 영상이기 때문에 처음 이 사이트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꼬마를 뒤로 하고 몽키는 올라가서 또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네. 갤러리에서 볼 수 있는 이 짧은 한 2분짜리 영상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미술관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 이것도 미술의 미래를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디지털의 미술 콘텐츠 등이 실려서 유통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지역 미술관이 어떤 작업을 시도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좀 준비된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